편지의 첫 페이지인데 CEO나 이사회한테 그 공개 서한을 보내고 아주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약간 망신도 주는, 그래서 이제 네임 앤 쉐임 폴리시라고 하는데, 깊이 아주 분석을 합니다. 퇴세한 임직원,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을 실제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5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인데 이제 산책을 했는데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밤새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영국의 최고의 행동주의자 펀드가 있어요. The Children's Investment. 그러니까 약간 재밌죠. 펀드 이름도 아동 어린이 펀드의 창업자 이자 이제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헌이, 여러분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아마 보유 기준으로 4위쯤 되는 것 같은데, 투자 기준으로 알파벳의 CEO인 순다 피차이, 그러니까 인도계 미국인 경영자죠. 순다 피차이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그 전형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사회랑 경영자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실제 5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은 애플의 팀 쿡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보통 행동주의자들은 옛날에 엘리엇이 현대차와 삼성그룹을 공격했을 때도 그렇고 주주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서한을 제가 갖고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고, 실제 이 크리스 헌이란 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엄청난 성과를 가진 분인데, 한국에도 옛날에 투자를 많이 해서 페리 캐피털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유럽 대표를 했고, 이제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2003년 4년에 이제 제 헤지펀드를 외국 자금으로 운영할 때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거물이 됐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우리가 그 알파벳이 지금 재미있는 시점이고, 우리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식의 분석을 하는지 아주 펀더멘털한 정통 분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조지 소로스도 빅테크를 이제 매매를 하는데, 조지 소로스는 이제 사고팔고를 많이 합니다.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면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을 다 정리하고 알파벳을 많이 담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서는 지금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서 보면 알파벳이 가장 좀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많이 최근에 보도가 됐고, 한 11월 한 17일 날쯤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경인데, 그 알파벳의 주요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TCI가 고성장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알파벳도 저성장을 하니까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이러한 이제 구조 조정 인원을 감축하라는 이제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국내에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됐지만, 그 외신 중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뭐 파이낸셜 타임스, 이제 국제금융인들이 많이 보는 외신에도 뭐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작년만 해도 구글의 서비스 부분, 이제 광고 검색 엔진 부분이죠. 여기가 작년에 39%였는데 금년 3분기에 마진이 급락해서, 이제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죠. 32%로 하락을 해서 지난 5년 동안은 알파벳이 매출액이 연 23% 증가할 정도로 고성장을 했는데, 최근 분기만 해도 그 증가율이 6%로 떨어졌다. 그래서 뭔가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공개 서한이고, 이에 관한 이제 외신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자 하면 헤지펀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운용사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분야가 행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목표하는 기업이 펀디멘털은 좋지만 거버넌스나 어떠한 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성과가 안 좋고 그 결과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 타겟 기업의 지분을 매수한 다음에 경영진한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이러한 것을 고쳐라, 이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엘리엇의 창업자인 폴 싱어,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한 6, 7년 동안 엄청난 공격을 해서 우리는 또 낯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다른 행동주의자의 양대 산맥이 칼 아이칸, 그러니까 뭐 80년대부터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 최근에 이제 80대 중반이 돼서 조금 소프트해진 면은 있는데, 이분이 실제 애플의 팀 쿡을 대상으로 엄청난 공격을 10년 전에 해서 팀 쿡이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된 게 이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월가의 거물과 버금가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분이 TCI,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의 크리스 헌, 이제 오른쪽에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경영대학원은 비즈니스스쿨은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통 교육을 받았고, 이분이 워낙 한 50조 원의 자금을 운영을 하고 그동안 펀드의 성과가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연 1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5% 이상의 성과를 그 펀드 성과를 내서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특징이 보통 헤지 펀드가 2%의 그 기본 관리 수수료를 받고 펀드 올라간 부분에 NAV 올라간 부분에 20%를 퍼포먼스 피로 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수수료를 2% 대신 1.5%를 받고 그 중에 3분의 1인 0.5%를 계속 그 저개발국, 그러니까 이제 그 저개발국의 그 아프리카 같은 데죠. 그런 데서의 그 애들, 그 어린이들의 그를 위해서 이제 그 기부를 계속 해와서 영국 여왕이 기사에 자귀를 줘서, 그러니까 Sir 크리스 혼입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펀드 매니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구글에서 TCI 알파벳을 쳐보시면 그 4장짜리 공개 서한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이 편지의 첫 페이지인데 순다 피차이 알파벳의 CEO한테 이제 수신이 돼 있고, 참조 CC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Name and Shame Policy.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CEO나 이사회한테 그 공개 서한을 보내고 아주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약간 망신도 주는, 그래서 이제 Name and Shame Policy라고 하는데, 이제 첫 그 패러그래프가 우리는 알파벳의 주요 주주이다. 2017년 이후로 우리가 보유한 지분은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어서 그만큼 우리는 알파벳의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실제 이제 행동주의자가 하는 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너희 너무 좋은 회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분을 사고 너희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공개 서한을 보면 이제 5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제 크게 결론은 과거에 고성장하던 알파벳이 이제는 조금 성장이 둔화가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비용 절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해라고는 얘기고, 순다 피차이 CEO 보고 이사회랑 토론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뭔가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뭔가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 아니면 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사람이 많다. 과거 5년 동안은 임직원 수가 연 20%씩 증가를 했다. 근데 그 전에 4년 동안은 연 14% 증가를 했는데 임직원 채용이 너무 최근에 급증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것이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연 23% 증가할 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냥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제 인원이 증가해도 마진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고정비가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금년 들어서는 광고 부분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데 3분기 매출이 정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비용을 좀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회사에서 이제 월가에서 뭐 미국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일해 보면 근무 시간이 특히 젊은 직원들은 80시간, 100시간씩 됩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가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 워라밸이 좋다는 얘기는 근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좀 적게 해도 되고 근무 시간이 과도한 급여를 받았는데 이제는 일을 조금 더 인원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실리콘밸리 전체로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를 하고 메타와 특히 알파벳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적은 인원 갖고 생산성을 올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얘기입니다. 알파벳의 임직원이 지금 19만 명인데 평균 4억 원의 연봉을 받아요. 물론 이제 기본급이 있고 이제 성과급을 알파벳 주식으로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 뭐 경쟁력이나 회사의 파워, 인력의 퀄리티가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가 18만 달러를 받으니까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평균 급여가 67%가 높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톱 20 기업의 평균 급여가 11만 7천 불인데 여기보다는 150%가 높으니까 너무 과다한 급여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대학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하면 기본급이 한 20만 달러가 되고 보통 몇만 불의 그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뭐 7, 8년 되면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 급여를 전문직들은 받는데 TCI의 지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그 핵심 인력은 당연히 그 정도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묻어서 관리직이나 영업직이나 핵심 인력이 아닌데도 너무 급여가 높다. 이런 사람들의 급여를 좀 낮춰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제일 가장 큰 장점은 업계 최고의 인력.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물론 작은 데도 가지만 큰 데 중에선 제일 선호하는 데가 알파벳이고 최고의 인력을 뽑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비핵심 인력의 급여가 과다한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한 것은 알파벳이 2014년에 모건 스탠리의 넘버 2였던 CFO 루스 포렛을 불러들여서 CFO 타이틀을 주고 월가가 원하는 아니면 장기적인 두 사람의 창업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주회사로 개편을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왼쪽은 검색 부문, 클라우드는 아직 적자가 나지만 유튜브, 안드로이드, 구글 맵, 지도. 맵은 한국에서 별로 안 쓰지만 구글의 캐시카우예요.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여기서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나머지 부분 오른쪽에 있는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AI 우리 바둑 이세돌 기사와 해서 이겼던 구글 AI 부문도 있고 딥마인드, 웨이모가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현금을 많이 잡아먹고 바이오테크, 유전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매출은 3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누적 적자가 200억 달러다.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한 28조 원.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좋은데 과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적자를 대폭 줄여라. 특히 지적을 한 게 웨이모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월가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얘기가 되던 걸 아주 딱 집어서 TCI의 크리스 온이 얘기를 한 거고 네 번째는
현재 알파벳이 너무 돈을 여전히 이번 올해에도 마진이 좀 떨어져도 여전히 많이 돈을 벌어서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늘려서 올해 한 6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조 원 정도를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좀 더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를 해라.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을 1160억 달러, 현금이 거의 한 150조 원이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도 많습니다. 이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리고 실제 이렇게 현금이 많으면 이제 M&A를 할 수 있는데, 구글이 독과점 사업자 비슷하게 여러 분야에 지금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M&A를 할 수 있는 게 그 공정거래 관점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현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의 경우를 보고 배우면서 애플을 따라 해라. 근데 실제 그 애플도 보면 그 팀 쿡이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나서 취임을 한 후 되게 많이 시달렸고, 행동주의자 펀드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TCI의 그 요구사항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너무 과다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 회사의 ROE나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주 환원을 해라. 그리고 결국 판단은 이사회가 하는 거지만, 지금 알파벳이 TCI 분석에 의하면 퍼가 16배, 1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사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현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아주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보면, 저도 거버넌스 제 과목에서 그 케이스를 많이 다루는데, 팀 쿡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데이비드 아이언홀 왼쪽,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칼 아이칸이 붙어서 주장한 것이, 지금 이제 알파벳의 케이스랑 비슷해요. 현금이 너무 많은데 그 현금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회사의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현금을 제대로 주주들한테, 원래는 주주의 몫이니까 돌려줘라,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먹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칼 아이칸은 더 나아가서 차입이 없으면 회사가 어느 정도 약간의 레버리지는 회사의 그 재무 리턴을 금융 경영 성과를 좋게 만드니까 차입을 해서 공격적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이제 그 부분을 팀 쿡이 고민하다가 약간 팔도 비틀렸지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변하면서 아주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됐는데, 알파벳도 실제 애플은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가 없지만 알파벳은 2명의 공동 창업자가 이제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를 한 것이, 구글은 알파벳은 공식적인 경영 목표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데, 작년에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 서비스 부분만 영업이익률이 39%였는데 올해는 그것이 32% 떨어졌는데, 이런 비용 절감, 효율성을 높이면 충분히 4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가령 그러한 경영 성과, 경영 목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경영진이 지는 그런 식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accountability인데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다 맞는 얘기고, 5가지 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칼같이 TCI 크리스 온이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이슈를, 공개 서한을 순다 피차이 CEO한테 던지고 결국은 이제 이사회에서 이런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회사의 현안은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사회의 멤버들을 제가 보여줬어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레리 페이지, 서지 브린이 공동 창업자고,
그 밑에 순다 피차이가 지금 인도계 미국인 CEO고 그 밑에 존 헤너시가 지금 이사회 의장인데 스탠포드 총장을 했던 분이고 실제 이 공동 창업자들이 박사과정에 있어서 구글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공대 학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이사회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이 두 명의 공동 창업자가 갖고 있고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똑똑하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할 것이어서 저는 뭐 멀지 않은 시점에 뭔가 알파벳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다 다섯 가지 맞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어떠한 화답하는 식으로 구조조정 그 개혁 그 안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메타는 전체 직원의 13% 11,000명을 해고하는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지만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까 알파벳은 그거보다는 조금 톤 다운되는 강도가 약한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되게 방향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주주한테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 먼저 보면 실제 이제 그 13F라고 주요 펀드들이 이제 미국에서 증권관리위원회한테 이제 자기 보유 종목과 그 변화 내용을 분기마다 발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금년 9월 기준으로 보면 그 TCI,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의 알파벳이 보유 종목 1위입니다. 전체 펀드의 한 17%. 그다음에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5개 중에 여기 두 종목한테 아주 세게 베팅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아주 깊이 분석을 한다는 보통 이제 이런 그 행동주의적 펀드, 해치 펀드, 사모 펀드들이 분석을 할 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분석한 것보다 몇 배 깊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급업계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해서 간접적인 정보도 또 많이 얻고 실제 TCI도 보면 퇴직한 알파벳의 임직원을 많이 계약직으로 컨설턴트로 고용을 해서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악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의 효율화를 시켜도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의 2004년에 지금 이제 18년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뭐 그동안 우상향 꾸준히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 150달러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90한 7, 8달러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상당히 주가가 차트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걱정을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성장도 꺾이고 주가도 꺾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학개미 보유 종목을 보면 1위가 테슬라,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ETF 같은 거 빼고요. 4위가 알파벳인데 여러분들 그 구글 지주사 알파벳은 세 종류의 세 종류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장되어 있는 건 2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세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들고 계신 거는 A 종류 주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티커 코드가 GOOGL.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통주이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B는 그 창업자 서지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대부분 들고 있는데 여기는 의결권이 보통 일반 주식보다 10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실제 상장 주식의 10% 남짓 들고 있는데 의결권의 51%를 들고 있어서 모든 다른 적대 세력이나 어떤 주주 제한을 다 뒤집을 수 있어서 거부를 할 수 있어서 행동주의자 펀드들도 사회이사를 넣거나 이 회사를 뒤집을 수 있는 변화를 많이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클래스 C는 이 회사가 2014년에 이제 그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새로 발행한 주식인데 이제 임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보통주와 똑같은데 의결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GOOG.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대부분 한 2조 원 넘는 금액이 투자된 거는 GOOGL인데 한 3억 달러, 그러니까 한 3, 4천억 정도를 GOOG로 들고 계신데 뭐 두 회사의 그 두 종류의 주식은 같이 움직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혼이란 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진짜 남다른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다. 그래서 엄청나게 극찬을 하는데 한 50조 원 정도의 지금 운용 자산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한 5조 원 넘는 돈을 부를 축적하고 그 부의 대부분은 펀드에 일반 그 투자가와 같이 돈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가 뭐 라인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사모펀드, 헤지펀드 사고가 발생됐던 거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헤지펀드들의 대주주, CEO, 운영력의 돈이 일반 투자가 돈과 섞여야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텐데 본인들은 번 성과급은 다 빼내가서 딴 데로 갖고 가고 일반 주주의 돈만 해서 이제 다른 사고를 쳐서 이런 그 영어로는 이해관계 일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감독 당국도 이제 이런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분도 엄청난 성과급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돈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 2021년에는 그 주주들한테 돈을 벌어준 거가 100억 달러가 넘고 그동안 2003년에 이분이 펀드를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돈 돌려준 게 365억 달러가 된다. 뭐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제 이 펀드가 실제 18%의 연수익률을 2003년 이후로 연평균 냈으니까 이것은 1.5% 관리 수수료, 20%의 성공 수수료를 퍼포먼스 피를 빼고 나서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5% 정도 되는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S&P나 전 세계 지수의 2배 반이나 되는 그 운용 성과를 냈다 그러고 깊이 아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갖고는 아니지만 많이 아주 깊이 해서 이번에도 알파벳을 보면 그 퇴세한 임직원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을 실제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그 공개 서한을 해서 이제 5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